오늘은 젠북 S14와 젠북 S16, 각각 인텔 루나레이크와 AMD AI300 시리즈를 사용한 두 노트북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젠북 S14는 루나레이크 울트라 7 258V CPU와 인텔 아크 140V 내장 GPU, 32기가의 온보드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고, 젠북 S16은 라이젠 AI9 HX370, 라데온 890M 내장 그래픽, 마찬가지로 32기가 온보드 메모리를 탑재한 제품입니다. 두 노트북 모두 현재 구할 수 있는 인텔 AMD 젠북 모델 중에서는 상위 모델에 해당합니다. 사실 두 노트북은 CPU 이외에는 거의 비슷한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리적 크기가 14인치냐 16인치냐에 따라 나는 차이는 있지만 디자인, 키보드, 디스플레이, 스피커 등등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 채널에서 이 영상 기다렸던 분들이라면 사실 세라루미늄 디자인이 어쩌고 하는 건 별로 관심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텔이냐 AMD냐에 대한 얘기로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몇 가지 14인치와 16인치 젠북의 하드웨어 차이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물리적인 크기 때문에 젠북 S14의 터치패드의 크기가 훨씬 작은데 젠북 S16의 터치패드가 지나치게 커서 불편했던 것과 비교해서 더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포트 구성은 젠북 S16에 달려있는 SD카드 슬롯이 S14에는 없는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출시 모델의 특징이긴 한데 젠북 S16은 화면이 터치스크린이지만 S14는 터치스크린이 아닙니다. 젠북 S14와 S16은 탑재한 CPU는 다르지만 동일한 CPU TDP를 사용합니다. ASUS 설정 최대 펜 속도 모드에서 28W, 균형 모드에서 17W의 TDP로 동일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모바일 CPU를 1대1로 비교하기에 좋은 환경이죠. 그리고 제가 두 노트북을 테스트해본 감상은 둘 다 좋긴 한데 이 정도 전력 레벨에서는 루나레이크가 스트릭스 포인트보다 더 낫지 않나 하는 거였습니다. 이 얘기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얼마 전에 올렸었는데 댓글이 전쟁터가 되어버리더군요. 근데 저라고 이번 세대 인텔 데스크탑 CPU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나요? 근데 그건 데스크탑 프로세스 이야기고 저전력과 내장 그래픽으로 경쟁하는 경량 노트북 시장에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루나레이크 258V는 8코어 8스레드, AMD HX370은 12코어 24스레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각종 벤치마크에서 멀티코어 성능은 AMD 쪽이 우월합니다. 최대 펜 속도 모드에서 시네벤치 R23, 시네벤치 2024, 그리고 기펜치 6의 점수를 연달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벤치마크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싱글코어 점수는 사실상 두 CPU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으며 멀티코어 점수는 AMD 쪽이 훨씬 높다는 건 동일하죠. 인텔의 이번 루나레이크 CPU는 경쟁 제품인 AMD는 물론 전작인 메테오레이크보다도 멀티코어 성능은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경량 울트라북을 실제로 쓰는 사람에게 이 멀티코어 CPU 성능의 차이가 의미가 있냐 하고 물어보면 그건 의외로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PC의 일상적인 작업 성능을 테스트하는 PC마크 10 점수는 두 시스템에서 점수가 거의 동일하게 나왔거든요. 뭐 영상 편집 같은 걸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요? 프리미어 프로 퓨제 벤치마크 점수를 봐도 두 시스템이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멀티코어 성능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말이죠. 물론 CPU 렌더링을 돌린다거나 자주 헤비한 멀티태스킹을 한다던가 하는 사람이라면 높은 멀티코어 성능을 필요로 하겠지만 경량한 울트라북의 일반적인 사용 패턴 생각해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픽 성능의 경우 3D마크 점수는 루나레이크 아크 그래픽이 더 점수가 높습니다. 최대 성능 모드 기준으로 아크 140V의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는 4000점을 넘는 데 반해 890M 내장 그래픽의 그래픽 점수는 3500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스틸 노마드 벤치마크에서는 그 점수 차이가 더 벌어지는데 아크 그래픽은 800점을 넘는 반면 라데온은 600점에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인텔 내장 그래픽이 항상 그래왔듯이 저 높은 그래픽 벤치마크 점수들이 꼭 높은 게임 성능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AMD가 실게임 성능에서 인텔을 압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엔 제가 총 6개의 게임을 2.8K 네이티브 해상도와 풀 HD 해상도에서 최대 성능 모드와 균형 모드 각각에서 테스트해봤는데 몇몇 게임은 아크 그래픽이 좀 더 프레임이 높았고 몇몇 게임은 890M 내장 그래픽에서 더 프레임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게임들을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두 내장 그래픽의 평가는 엇갈릴 수 있을 겁니다만 평균을 내보면 아마도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겁니다. 이제 인텔 AMD 관계없이
어떤 노트북을 구매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게임 성능이 보장된다는 건 좋은 소식이겠네요. 그런데 전 인텔 루나레이크는 저전력을 강조한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28W의 최대 성능 모드와 17W 균형 모드 사이에 성능 저하 폭이 적어 저전력에서 게임 성능이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AMD 내장 그래픽에 비해서 성능 저하 폭이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배터리 타임입니다. 두 노트북이 배터리 용량도 좀 다르고 디스플레이 크기도 좀 다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비교가 되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루나레이크 젠북이 AMD 젠북보다 배터리가 더 오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아이들 상태에 가까운 유튜브 영상 단순 재생의 경우 화면 밝기 100% 기준 젠북 S16이 약 10시간, 젠북 S14는 무려 13시간가량 배터리가 갔습니다. 실제로 젠북 S14의 루나레이크 CPU의 저부하 상태의 전력 소모는 매우 낮았기 때문에 영상 재생이나 단순 문서 업무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매우 긴 배터리 타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좀 더 높은 부하가 걸릴 경우 예를 들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실시간 채팅과 함께 틀어놓고 다른 작업을 동시에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루나레이크 젠북의 배터리 타임은 약간 종잡을 수 없어집니다. 어떨 때는 라이젠에 비해서 매우 긴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생각보다 금방 배터리가 떨어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나레이크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인텔 CPU와 비교해도 더 좋은 효율성과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루나레이크 젠북이 배터리 사용 시 긱벤치나 브라우저 벤치마크 점수 등이 전원 연결 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언급을 했었는데요. 몇 번의 바이오스 업데이트 이후에 배터리 사용 시 긱벤치 점수는 많이, 브라우저 벤치마크 점수는 조금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 성능 저하 이슈도 이 정도면 다른 인텔 CPU들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는 레벨로 보입니다. 다만 루나레이크의 배터리 타임은 제조사의 세팅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단순 재생 시 루나레이크 젠북은 배터리가 13시간 갔다고 했지만 비슷한 배터리 용량 가지고 있는 루나레이크 요가 7i는 10시간이 채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좋다고 해서 샀는데 내 루나레이크 노트북은 배터리가 그렇게 오래 안 가던데요? 하시는 분들의 증언도 일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타임은 노트북 바이 노트북, 상황 바이 상황입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인텔 루나레이크는 AMD AI300 CPU와 비교해서 멀티코어 성능은 떨어지지만 그게 실제 저전력 노트북 사용 시나리오에서 체감될 일은 많지 않고 그래픽 성능은 벤치마크 상에서는 루나레이크가 우위에 있지만 게임 성능은 큰 차이가 없으며 전력 효율성과 배터리 타임은 대부분의 경우 루나레이크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의 선택지도 루나레이크가 더 폭이 넓으며 가격도 인텔이 더 비싸지 않죠. 따라서 데스크탑 CPU의 상황과는 달리 인텔 루나레이크와 AMD 스트릭스 포인트 저전력 노트북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루나레이크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습니다. 물론 둘 중 뭘 골라도 상관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AMD 달린 노트북이 더 큰 폭을 할인한다면 AMD를 사면 되고 인텔 달린 노트북의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든다 하면 인텔을 사면 되는 것이죠.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